이게 자, 별그림 달그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이게 수강생분들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. 이번 주에 이거 다 했는데 아가들 있죠, 아가들. 모르겠어, 한 뭐 4세 전후로 뭐 할 것 같아요. 3세 뭐 이 정도만 할 것 같아. 5세 뭐 이 정도일 거예요, 대충. 아가들 인지 성장할 때 뭘 하냐면 그림 맞추기를 합니다. 그림 맞추기.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 별 모양이 있고 달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 홈이 파여 있는 거지. 옆에 별 모양 블럭이 있고 달 모양 블럭이 있습니다. 그럼 애기들이 이걸 보고 이거를 보고 막 고민하는 거야. 이 그림이 뭐 여기랑 똑같은지 여기랑 똑같은지 이제 막 고민을 하는 거죠.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.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나중에 뭘 하냐면 이제 알파벳 가지고 갑니다. 근데 애기들이잖아요. 너무 어리잖아. 그래가지고 O라고 되어 있는 블럭을 막 Q에다가 끼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X자 홈에다가 Y를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꾸겨가지고 그래요. 애기들은 아직 인지능력 성장이 덜 돼서 그래요. 근데 이 훈련을 어릴 때 합니다. 이게 시지각 훈련인데 시지각이 일종인데 뭐 다른 것도 포함해서 더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시지각 훈련이죠.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림 그릴 때 이런 반복을 많이 하세요.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있고 별 모양으로 홍채가 별 모양으로 있고 속눈썹이 4개 나 있고 눈썹이 있다고 쳐봅시다.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원본을 보고 모작을 하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머릿속에 새겨놨던 어쨌든 내가 희망하는 그림은 이거라는 거죠. 그때 뭘 하냐면 막 그어봅니다. 막 그어봐. 선도 이렇게 써 보통 잘 안 그어지니까. 그리고 안 되면 지우는 거야. 막 긋고 안 되면 지우는 거야. 막 긋고 안 되면 지우. 그러다가 뭐가 얻어 걸리면 잘 보니까 내가 희망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.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 좀 비슷한 것 같아. 만족스러워. 기분이 좋아. 정답을 맞췄어.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. 그러고 나서 다음 스텝. 그래서 눈은 또 막 이 선을 또 이렇게 그어. 아, 긋고 보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. 일단 지워. 또 그어보고 또 아닌 것 같으면 지워. 그러다가 얼추 해서 얼추 좀 비슷해지면은 역시 이건 정답이야. 맞았어.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별 그림, 달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그림하고 똑같은가, 이 맞춰지는가, 이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지. 이것만 가지고. 그러니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안 나오게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론을 배워도요. 이론을 사고에서 추론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논리적인 과정이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뭐예요? 논리가 없어. 그냥 그림 맞추기밖에 안 돼요. 되게 본능적이고 1차원적이란 말이에요. 이거는 되게 어릴 때 발달하는 부분이에요. 이 사고와 논리 이런 건 나중에 발달하는 부분이고.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드려도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론은 이해했어요. 근데 하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. 맞는지를 재단하고 정립해가는 과정, 그 방식을 알려주는 게 이론인데 이론은 들었대. 이해를 했대. 근데 맞는지 모르겠대. 선생님 검사해달래. 저 맞아요? 하고 물어봐요. 왜냐면 이론만 알려주면은 결과물이 없잖아요. 나는 이걸 보고 이거랑 내가 똑같은지 별그림 달그림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모범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림을 시각적 자료를 제시를 안 해주니까 이론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야. 나는 추론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. 그러면서 계속 따라 그릴 그림을 받고 싶어 합니다. 이런 분들이 어딜 가냐면 결국에는 이론 다 설명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리세요 하고 하면은 아 선생님 이론 알겠어요. 정말 저도 이해 다 했어요 하고 선생님과 똑같이 그린 다음에 선생님 저 잘했죠. 정답이죠. 칭찬해 주세요. 전 이제 프로가 될 수 있겠죠. 나중에 물어보면 이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설명을 못해요. 한국말이니까 알아는 듣죠. 한국말이니까.
근데 그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못 써먹게 돼요. 대부분 그림이 잘 안 내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계속 겪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고력이 너무 중요하다, 논리력, 사고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,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질문할 시간을 드리고 또 이 뭐랄까, 저도 계속 다시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는 거죠? 라고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건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이 사고가 없으면 좀 힘듭니다. 네, 사고 없이 그냥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.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.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습니다. 똑같은 얘기를, 저랑 똑같은 얘기를 그 책들이 해요. 사고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사고하지 않으면. 당연하죠. 동그라미라서 동그라미로 그렸는데 왜 동그라미로 그렸냐고 물으면 그냥 동그라미가 좋으니까요 라고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. 여기서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? 선생님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? 이 정도 질문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원리는, 진짜 초심자들한테 줄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. 모든 표현에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네를 같이 연결해서 같이 제시하면 돼요. 모든 것에.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, 눈을 이렇게 그렸어, 입도 이렇게 그렸어, 수염도 이렇게 그렸어, 귀도 그렸고. 왜요? 왜 이런 선을 그었죠? 왜 이런 입을 그렸고 왜 눈을 이렇게 그렸어요?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면, 채색을 할 때도 뭐 빛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. 왜 그 색깔로, 왜 그 모양으로, 왜 그 각도로,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요?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계속 적고 답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고요. 다만 그 과정에서는 논리가 너무 필요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아. 이것도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좀 그런데, 바나나가 왜 노란가요? 바나나는 왜 노랄까? 왜 노랄까? 라고 했을 때 바나나는 맛있으니까 노래요. 맞아요. 역시 논리적이야.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. 맛있는 거랑 노란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냥 들었을 때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, 과학적으로. 근데 그 당연히 이분들이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닐 거고,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붙여서 논리적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냥 정립해버리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논리력이 안 갖춰지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. 이걸 해결하시면,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그림뿐 아니라 뭐 어디서든 성과를 잘 보시고, 이론을 몰라도 상관없어요. 논리는 이론하고 상관이 없거든요. 내가 이론을 모르니까 질문할 게 없어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그건